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이 제공하는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방송을 시작합니다. 9월 19일 방송할 내용은 2025년 현재 9월 기준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요 지표들을 분석해 봅니다. 주요 지표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스테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용자들의 지갑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더리움의 거래량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이더리움의 공급량, 인플레이션, 이더리움 통화가 얼마나 신규로 발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킹, 이게 보안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죠. 이 스테이킹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갑수는 이것은 사용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용자들은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갑, 개인 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갑수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이 트랜잭션요.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스마트 계약, 얼마나 많은 스마트 계약이 매일매일 새로 디플로이 분배되고 있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라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공급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봅시다. 총 공급량은 약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1억 이건가요? 하여튼 120 밀리언 ETH입니다. 최근 2년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기준되는 시점이요. 더머지가 일어난 시점이 이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POW에서 비트코인 같은 작업 증명 방식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꾼 시점을 우리가 더머지라고 합니다. 더머지가 2022년 9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2022년 9월 정도면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더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25년 9월이니까요. 거의 그때부터는 총 공급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얼마나 통화량이 늘어나는가, 이더리움 ETH 양이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더머지 이후에 봤더니 더머지 이전에는 뭐 한 4.3% 늘어났는데 이게 더머지 이후에는 0.43%로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만 보면은 오히려 총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2025년도 약 0.2%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게 그렇다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는 탈중앙화 되어 있고 개인이 원하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검증노드라고 그랬죠. 검증노드. 이 밸리데이터라고 하는 검증노드입니다. 검증노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약 12초, 이걸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12초마다 매번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초 단위로 블록을 하나 만드는 거죠. 블록을 하나 만듭니다. 블록을 만들면서 거래 장부를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부에 대해서 이 모든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이더리움 노드가 장부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검증을 합니다. 검증. 그래서 검증 노드 밸리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니까 검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컴퓨터란 말입니다. 컴퓨터. 전기를 사용하죠. 시설 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퍼미션 리스라고 합니다. 허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를요. 그렇지만은 이익이 있어야지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검증에 참여한 검증 노드에게는 이자를 줍니다. 스테이킹을 하라 그러고요. 이자를 줍니다.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보안이라는 게 결국은 스테이킹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스테이킹으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보안의 그 원동력이 되는 스테이킹을 하는데 스테이킹이라는 지분을 투자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로 보상을 주는데 이때 어떻게 주느냐니까 이 보상을 주는 방법이 신규로 ETH를 발행해서 보상을 줍니다. 발행을 해서요. 발행을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POS 이전에는 이 POW로 할 때는 이전에는 이 POW로 할 때는 이 보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ETH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거의 4.3%로. 그런데 이때도 더머지 이후에도 그러면 POS로 바뀌었으면서도 보상은 하거든요. 보상.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ETH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똑같이 보상은 해주지만은 왜 사용자들이 이 거래를 할 때 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거의 이 발행한 만큼 이더리움 프로토콜이 소각을 해버립니다. 소각. 버닝한다 그러는데 소각.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기준에는 이 발행량보다 스테이킹한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 발행한 신규 발행량보다 소각한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이더리움 서플라이가 오히려 이때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조금 증가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스테이킹에 대해서 봅시다. 스테이킹은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주체는 밸리데이터, 검증 노드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만 개 이상 있을 겁니다. 누구나 검증 노드가 될 수 있고요. 컴퓨터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증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분 투자. 우리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킹 한다 그럽니다. 투자하는 거를 지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해서 검증에 참여를 하죠. 지분 투자하고 검증에 참여합니다. 검증에 참여하죠. 그러면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게 슬롯 시간이 약 10초, 12초입니다. 12초마다 장부를 한 번씩 작성하는데 그 블록이라 그러고요. 하나를 블록을 만듭니다. 거래 장부죠. 그거를 이제 쭉 연결해 놓은 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인데요. 12초마다 장부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 장부를 만들 때마다 물론 제한자 노드가 만드는데요. 검증된 노드 중에서 선택된 제한자 노드가 12초마다 장부를 하나를 만들면은 이 모든 검증 노드가 전 세계에 있는 이 탈중화되어 있는 모든 검증 노드가 검증을 합니다. 제대로 장부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장부의 보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분 투자를 해서 결국은 보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이 지분 투자한 밸리데이터들은, 검증 노드들은 투자를 한 대가로 뭐를 받느냐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이 모든 타임슬롯에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이더리움의 보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발행량이 이만큼이 100% 이게 전체가 이더리움의 발행량인데요. 총 공급량. 그 중에 이 밸리데이터들이 네트워크를 참여하기 위해서,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한 이 지분 총 합이 약 이 정도, 총 공급량의 30% 정도가 됩니다. 액수로는 약 35밀리언 ETH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 양은요,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증가하면 할수록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총 공급량에서 이만큼이 스테이킹 되죠. 또 더 많이 스테이킹 되면은 이들은 총 공급량은 일정한데, 거의 일정하다 그랬죠. 총 공급량은 거의 일정합니다. 심지어 디플레이션까지 일어납니다. 일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 스테이킹 된 부분이 늘어나면은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꾸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늘어나면요. 이게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하면은요, 검증이 잘 일어나고, 그 말은 보안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약 30% 정도의 공급량이 스테이킹 되어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고 네트워크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갑과 거래를 봅시다. 약간 이제 그 척도가 다른데요. 지갑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갑입니다. 사용자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자. 이더리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용자 수가 얼마나 많으냐. 물론 사용자 중에서는 지갑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 수를 우리가 활성 지갑 수라고 합니다. 근데 총 지갑 수는 약 3억 5천만 개로 이처럼 이렇게 총 지갑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사용자가 이더리움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활성 지갑 수도요. 활성 지갑 수도 어느 정도 2016년에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한 600K에서 700K, 60만에서 70만 꾸준히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요.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블록체인에 얼마나 많이 태워지고 있는가, 거래가요. 장부가 얼마나 많이 작성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니까 하루에 약 180만 건으로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거래 건수인데요. 이더리움 하루 거래 건수인데요. 이것도 역시 2016년도에 비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가 증가하면은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내놓으니까,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게
신규로 발행하는 만큼 이거를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그 네트워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럼 수수료에 대해서 봅시다. 수수료는 이제 이 이더리움의 검증 노드들이 검증을 해서 12초마다 장부를 하나씩 만들죠. 블락을 하나씩 만듭니다. 검증된 블락을 하나를 만듭니다. 이 블록에는 사용자들은 트랜잭션이라 그러는 거래를 요청하죠. 거래요. 뭐 홍길동이가 박문수에게 1ETH를 보낸다. 뭐 그런 거래입니다. 거래는 이 블록체인에 여기에 거래 장부에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이 거래에는 가스라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가스. 근데 이 비용이 평균 비용이에요. 거래도 이제 뭐 스마트 계약도 있고요. 일반 거래도 있고 그런데 이 가스 비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수료는 거래 하나당 평균 수수료는 현재 1달러 이하입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이더리움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이건 40달러까지 올라갔네요. 예, 수수료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수수료도 거의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죠. 좋은 일이죠. 예. 예, 스마트 계약이요. 스마트 계약은 여기 이제 검증 노드가 있으면은 검증을 뭐를 하느냐 하니까 이 스마트 계약 코드, 이 프로그램 코드거든요.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킵니다. 그러니까 거래 요청이 있으면은 스마트 계약 코드를 실행해 달라 그러면은 이 코드를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코드가 모든 검증자 노드에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 스마트 계약 코드는 먼저 이더리움에 먼저 배포가 돼야 돼요.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코드가 먼저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계약이 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배포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 배포되어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이 배포가 하루에 몇 건씩 되느냐 봤더니 현재는 하루에 약 400건 내외로 유지가 됩니다. 스마트 계약이요. 이거는 이제 좀 높아졌다가요. 2023년도에 피크에 왔다가 조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공급 안정성,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스테이킹 비율, 활발한 거래량 등 여러 지표에서 건강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투명하죠? 예.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대봐라.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예. 국어는 몇 점, 수학은 몇 점, 뭐 과학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딱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고요. 지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말은 뭐냐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보여줍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스마트 지갑이라고 하는데 이 지갑을 보여줍니다. 스마트 지갑도 따지고 보면은 이게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계약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비트코인과 차이가 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 스마트 계약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낮은 수수료, 꾸준한 지갑 증가는 향후 강세장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파이낸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이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게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송하는 이 내용은 이런 기반이, 이더리움의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건강한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